강주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해강그룹은 강주, 대전, 부산 이 세 곳에서 매주 이제 비즈니스 센터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설명을 못해도 파트너들을 이곳에만 데려온다면 리더분들이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하게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사업 설명하기 전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간단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하게 대학교 4년제를 나와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우수사원까지 받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부장님을 봤을 때 나의 미래가 저 월급으로는 나의 어떤 나의 재산이나 어떤 나의 어떤 뭐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나의 근로소득의 한계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던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이 이제 경기를 타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을 봐서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 이 10평 곳에 너무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젊음의 시간이 이 10평에 있기 너무 아깝지 않는가. 이제 내가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사실은 혼자 하기 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누나의 현도현 부장님이랑 이제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누나의 정말 친한 친구분이 이제 그 갈비살에 대한 그 레시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비살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레시피가 너무 좋은 레시피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어쨌든 프랜차이즈 사업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정말 맛집으로 소문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포를 이제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정말 이제서야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궁금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한다현 부장님이 저한테 이 갈비살 프랜차이즈가 아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일 PM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일본 다단계라고 하죠. 다단계였던 거죠. 저는 그래서 다단계는 정말 소수만 성공하는 것이고 이미 다 30년, 20년 된 회사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방문했고 그래서 말리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자료를 찾았어요. 왜냐면은 이 상대적 불장의 성격상 그냥 말린다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말리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모든 다단계 판매 사업자들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매출액부터 모든 자료들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저는 사실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저를 리크루팅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런 타사에서 제안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시했을 때 다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그냥 저를 거의 포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당연히 누나를 말릴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봤죠. 자료를 봤는데 좀 놀라운 수치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매출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자료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상위 1위 제품 보시면 오토십, 저희 회사 제품의 오토십이 이제 파워카텔 리스트레이트잖아요. 그 다음에 상위 2위가 액션팩. 액션팩도 여기 보면 파워카텔 리스트레이트 제품이고 풀셋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인 거고 액티바이즈 5+1 제품, 이것도 액티바이즈 제품인 거고 액티바이즈 상품이 5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이 기본 상품 매출이었던 거죠. 이 기본 상품 매출이 58%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위 6위, 7위는 발표하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데 이제 상위 6위는 이제 BA 스페셜이라고 저희가 파워텔 리스트레이트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상위 6위일 것이고 또 파워텔 단품, 리스트레이트 단품까지 하면 본사에서 공개한 자료로는 3종 매출이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그 기본 3종 매출이 70% 차지한다. 이 킬러 아이템 세 가지로 전체 회사 매출 70% 차지하는 건 저는 정말로 제 제조업이 있어서 알겠지만 제조업이 없고요. 네트워크 회사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있다니 참 정말 놀랍다 하고 느꼈고 매출액을 봤어요. 매출액을 봤는데 19년에 그랜드 오픈을 해서 900억을 달성을 했고 20년에 2,400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0억이 뛰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900억짜리 회사가 1년 만에 1,300억, 자기 매출보다 더 2배를 뛰어넘는 회사를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20년도에도 당연히 또 1,300억 뛰는 거예요. 또 22년도에도 또 거의 한 1,800억씩.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이 곡선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아, 이것이 정말 제품력이 좋지 않고서는 이렇게 매출이 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 소비자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제품력이 좋지 않으면 사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력은 내가 먹지 않아서 이 매출만 봐도 분명히 제품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 매출액이 1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건 뭔가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건 이 세 가지의 제품이 보통 제품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긍정의 자료를 보고서 PM 사업을 해야겠다보다 먼저 이 제품 먹어보고 싶다. 정말 이 세 가지를 먹어보고 싶다. 이게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나오지? 먹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누나한테 이제 PM 사업 설명을 이제 정말 제대로 들었죠. 제가 보상 플랜을 저희 누나가 이제 와서 저희 집에 이제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매니저표를 내리려고 아마 왔겠죠. 근데 전 사실 그 누나가 오기 전에 저는 이제 보상 플랜을 이제 좀 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보상 플랜 강의들이 많지만 어디 사업자분이 잘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본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보상 플랜 강의를 다 봤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 함정이 없는 거예요. 보통 같은 이제 네트워크 회사들은 좀 약간 매니저 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힘든데 여기는 되게 심플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되게 보상 플랜이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여기는 진짜 정말 내가 최근에 봤던 네트워크 회사다. 정말 이게 이 정도 네트워크 회사라면 정말로 내가 인생을 걸 수 있겠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제품력. 제품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매출액이 안 오르잖아요. 또 소비자들 바로 외면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화가 이루어지려면 제품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성장이에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네트워크 회사는 오픈 1, 2년 사이는 사실 이때 너무나도 체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하기 어렵고, 오픈한 지 3년, 5년 사이가 이제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이제는 일반인들도 80% 이상 성공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5년 차부터 9년 사이에 이제 전문가들이 유입하면서 좀 일반인들의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소비의 시기여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성공하기 좀 어렵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출 성장액이 높아야만 당연히 그만큼 많은 파트너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 매출 성장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회사 말 그대로 복제가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레벨수가 계속 내려가야 나의 커미션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복제가 중요한데 PM 같은 경우는 복제가 너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은 기본 3종 매출이 70%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믹스커피만 탈 줄 알면, 액티바이즈만 탈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사 같은 경우는 100가지, 정말 1000가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업자들은 사실 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PM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세 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레벨 수가 훨씬 더 늘어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는 말 그대로 내가 1단계, 2단계까지만 되면 안 되고 6단계, 10단계 더 돼서 20단계까지 내려가야 사실 네트워크, 정말 진정한 네트워크망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제도 중요한데 PM은 정말 심플하기 때문에 복제가 쉽다. 그리고 네 번째 보상 구조예요. 아무리 이 세 가지가 좋다 해도 보상 구조에 함정이 있고 허점이 있어서 이 커미션을 안 주려는 어떤 그 회사에 어떤 함정이 있으면 커미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보상 구조도 중요한데 보상 구조는 다음 시간 이제 황대현 교육자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PM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PM 회사는 45개국의 글로벌 원서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4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유럽에서 7개국에서는 이미 아메이를 꺾고 PM이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30년 된 회사입니다. PM 유럽에서. 독일에서 93년에 설립했기 때문에 30년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인들은 이미 이 PM 제품을 30년 동안 먹고 이미 자녀를 낳고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이 PM 제품 너무나도 안전하다는 게 이미 검증이 다 됐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2019년에 브랜드 오픈했기 때문에 5년 됐고요. 그리고 20년 연속 혁신기업 선정했고요. 그리고 DMB 백스코에서 100점 만점에 99점, 도산 확률이 거의 제로다라고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보험 평가에서는 트리플 A 플러스까지 받아서 정말로 안전한 회사이다. 네. 그리고 정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온 지 2022년 4년차인데 만 4년차에 정말 미국 A사 정말 한국에 30년 된 회사인데 바로 3위로 바로 달성했다는 건 그만큼 성장 동력이 있고 그만큼 제품력이 있다는 게 거의 입증된 거고요. 독일 PM은 리스트랑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카이스트 같은 국가의 과학기술연구소를 협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력이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일과 일본의 그 제약기술은 워낙에 뛰어나요. 의학기술은 미국보다 더 앞서간 게 독일의 이제 제약기술인데요. 그런 국가의 공동 그 리스트, 정말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기관과 협력하기 때문에 제품력이 정말 한 차원 더 높고요. 그리고 천연 감미료고 천연 향료예요. 그 무방부제고. 그러니까는 독일 PM은 그냥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 천연 자연 추출 비타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 사실 석유 찌꺼기로 추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3년, 4년 되는데 독일 PM 같은 경우에는 천연 이제 비타민 추출하기 때문에 자연, 허브나 어떤 과일로 추출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1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한량 인증, 포션 인증 받았고요. TUV 마크도 받았습니다. TUV 마크는 거의 150년 역사의 정말 인증 마크 기관인데요. 우리나라로 예시를 들면 잠실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고층으로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잖아요. 근데 잠실에는 이 주변에 초호수까지 있어요. 물가에 뭐 고층 빌딩 짓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했는데 이 TUV 마크 받음으로써 그 어떤 루머나 그런 것들 다 잠재웠고요. 그만큼 정말 안전 입증하는 기관인 거고, 그리고 그 식품회사 중에 유일하게 독일 PM이 TUV 마크 받았고요. 독일 GMP 마크예요. 이거는 식품 GMP가 아니고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GMP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약회사 만드는 기준 GMP로 정말 독일 PM 만들고 있다는 거죠. 보통 예를 들면 첨가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회사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품회사 어디 그런 중소기업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PM 같은 경우는 정말 제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한국 GMP 수준보다 독일 의학 GMP는 더 한 단계 더 높기 때문에 정말 까다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독일 PM은 전 제품 도핑 프리예요. 그래서 컬러 리스트에 등재된 거는 이제 모든 제품이 다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특히 올림픽 선수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킬러 리스트에 등재된 거는 당연히 스테로이드, 각선제, 호르몬 정제제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할랄 인증 받았습니다. 할랄 인증 같은 경우에는 논 GMO 유전자 변형식품이 없고요. 특히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GMO 유전자 식품을 수입하는 자체에도 러시아는 최고 사형까지 갈 정도로 되게 이 GMO에 대한 것에 되게 약간 경각심이 있는 나라들인데요. 독일 PM도 당연히 논 GMO 제품인 거고, 포시어 인증은 정말 조리 기구까지 다 검사를 해요. 포시어 인증까지 받은 회사입니다. 독일 PM. 독일 PM이 사실 타사 영양제와 다르다는 게 왜 다르냐면요. 사실 이 NTC 기술 때문이에요. NTC는 정말 영양 전달 컨셉인데요. 뇌적으로 세포 수준까지 영양소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전달합니다. 이거는 이 팜플렛은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팜플렛이 아니라 독일 PM 전 세계에 있는 팜플렛에 통용되는 내용인데요. 세포 수준까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액티바이저를 마셔도 정말 이 필요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픈 부위가 빨개지잖아요. 이 바로 NTC 기술 때문인데요. 이 NTC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되어 있어요. PTC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PTC 기술은 뭐냐면 저희가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 영양이 들어와야 저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려면 세포 속에는 인슐린이 있어야 돼요. 인슐린이 키워가지고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건데 인슐린 없이 저희 PTC 기술로 바로 세포 속으로 영양소가 들어간다. 이 영양 전달 컨셉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솔브 기술, 지용성 영양소는 말 그대로 기름이기 때문에 물에 섞이지가 않는데 PM은 마이크로 솔브 기술로 정말로 잘게
나노 미세라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지용소 영양소 캡슐 같은 경우에는 7%, 태블릿은 10%밖에 흡수가 안 되는데 독일 PM은 나노 미세라 마이크로 솔브 기술 때문에 98%에서 100%까지 흡수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템 같은 경우는 지용소 영양소예요. 지용소 영양소는 다른 기능이라 눈에 써보지가 않는데 지금 이거 저희 피해 마이크로 솔브 특템 같은 경우는 바로 물에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마이크로 솔브 기술로 수용화가 됩니다. 지용소 영양소가 수용화 되는 건 우리 피해 유행하고요. 네, 그래서 PM은 마이크로 솔브 기술, NTC 기술 때문에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일반 식품은 입에서 음식을 먹으면 10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10일 이상 지나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잖아요. 흡수를 한 다음에 이제 가인 심장 지난 다음에 이제 혈관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PM 식품은 달라요. 먹자마자 혈관에서 점막에서부터 흡수가 시작이 돼서 바로 장기로 세포 속으로 바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PM 식품을 먹고서 너무나도 많은 체험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사 과정 자체가 다르고 또 한국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 대사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흡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PM 같은 경우에는 먹는 순간부터 점막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서 내가 영양의 결핍으로 생겼던 질병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사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좀 피부부터 정말로 어떤 장이 안 좋으신 분들 다 많이 좋아진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사실 타사 네트워크에서도 당연히 이런 좋아진 사례들 많죠. 근데 정말 이 빈도수 자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네트워크 사업을 이전에 해보셨던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PM 섭취를 먹은 것만으로도 의료인으로 인정해서 실비보험처럼 청구하듯이 의료보험료를 환급받고요. 저의 체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살에 이제 20살 한 20여쯤에 이제 크롭병을 확진받았어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데 이게 소장에서부터 이제 소장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어서 흡수율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사마귀들이 나는 거예요. 사마귀가 사실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는 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도 나지만 발바닥에도 사마귀가 이렇게 많이 나서 발바닥은 10개, 손에는 2개. 정말 이 엄지 발톱의 이 사마귀 사진이 정말 이렇게 정말 심할 정도로 너무나도 심해서 이게 제가 뭐 정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특별한 이제 그 어떤 대책이 없어서 결국엔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독일 PM 제품을 만났고 그 독일 PM 제품을 이제 기본 3종을 3개월, 4개월 먹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마귀부터 먼저 쑥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마귀들이 정말 굳어지면서 떨어지는데 정말 너무 놀라웠던 거죠. 내가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는 그런 거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 바뀐 건 이 PM 제품 하나였는데 한 2개월, 3개월 먹을 때부터 정말 우수 떨어지면서 정말 이 발바닥이 거의 깊었나 봐요. 발바닥은 진짜 3, 4개월 돼야 그때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발바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장의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 PM 제품 먹었을 때 사실은 호전 반응이 되게 세게 왔어요. 리스트레스 먹고서 정말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이제 정말 설사하듯이 정말 물을 엄청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렇게 쏟아냈는데 그렇게 염증들을 다 배출하고 나서 정말 장 건강이 너무 좋아지니까 제가 이 사마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더 확신을 했죠. 내가 정말 이 면역력이 올라갔구나. 내 몸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나의 어떤 장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서 제가 이제 4개월 피해 먹고 4개월 차 때부터는 이제 그 크론병 약을 한 20살 때부터 먹었으니까 15년 동안 먹었거든요.
그 10년 동안 먹던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병원 2달마다 갔는데 이제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 이제 제가 20살 때 만났으니까 제가 37이거든요. 거의 17년을 만난 거예요, 그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말 반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이제 좀 약간 좀 친구 같은 사이인 거죠. 17년을 봤으니까는 교수님이랑. 교수님이 이제 묻더라고. 이제 제가 약을 안 먹겠다 했는데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 왜냐면 이게 너가 좋아졌어 괜찮으면 안 된다. 그래서 4개월 차 때 갔을 때 약 안 먹는다 했지만 교수님이 거절해서 약은 받았어요. 2달 지났는데 그냥 안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건강해졌으니까.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6개월 차쯤에 이제 다시 교수님 갔죠. 근데 교수님부터 너 약 안 먹었자니까는 안 먹었어 하니까는 근데 너무 이제 저희는 체열을 해요. 염증 수치 내일 확인하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좋아서 거의 일반인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약을 안 먹은 지 거의 2년이 다 돼갈 정도로 정말 이게 약을 안 먹고 내가 10년 동안 먹던 약을 안 먹는다는 자체가 너무 기적 같고 사마귀가 떨어지고 이게 잠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더 NTC가 사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전달한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정말 그 4개월 차 때 제가 여기 보시면 이 구멍난 자국이 있죠. 흉인데 이 흉이 뭐냐면 사실 이 흉이 지기 전에 원래 티눈이 있었어요. 티눈이 제가 이제 한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거. 그래서 중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 레이저로 치료를 받아서 이 구멍을 뚫었어요. 티눈을 빼려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 레이저로 구멍을 뚫었으니까 3살이 돋잖아요. 3살이 돋는데 또 티눈으로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뭐 발마사지 받을 때 거기 묻으면 아프더라고. 항상 그 티눈 잘 묻지 않고 항상 살았었는데 거의 이제 제가 35살까지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PM 제품 먹고 한 공원을 걷는데 갑자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티눈 자리가 집에서 티눈 왜 아프지 하면서 손톱깎이로 살짝 티눈을 이제 걷어내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유리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눈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누나 장난치다가 미닫이문이 있었는데 제 발을 미닫이문을 발로 찼어요. 유리문을.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유리를 뺐는데 신경 다 뺐거든요. 근데 뺐다 생각했는데 그 유리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티눈이 유리 때문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유리 자국이 나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 거의 거의 20 몇 년 만에 나온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멀쩡한 유리 조각이 왜 갑자기 피해로 나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순간 필요한 곳으로 염증도 배출하지만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배출시키는 건 PM이 정말. 그리고 사마귀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손에 발에 생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손끝 발끝에 영향이 안 가는 거죠. 인체가 영향이 가기 쉽지가 않은데 PM 같은 경우는 이 흡수가 사실 먹는 순간부터 입의 점막에서부터 혈관 흡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손끝 발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PM 기술력은 정말로 보면 볼수록 먹으면 너무 놀랐고요. PM 그 기본 3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3종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파우다트립 이거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하는데요. 여기에는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유산균도 들어있고 비오틴 들어있고 종합 비타민 다 들어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B, 항산화 영양소 다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59가지 과일, 채소, 곡물, 허브를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 이 59가지 과일, 채소를 천연 추출한 거죠. 자연 추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PM은 유통기한이 1년 미만인 거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연 추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기한이 짧은 거죠.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도 되고 식이섬유도 들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이 파우다트 한 포에 5g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양학회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일일 25g 먹으라고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보통 이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30개를 먹으면 이제 한국인들 15g 정도 먹는데요. 그래서 화학계 독보를 먹으면 10g이 더해지면서 25g이 되기 때문에 화학계 독보만 먹어도 정말 이 식이섬유를 저희가 충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50가지 과일 야채들을 다 갈아 먹는 생각해보세요. 아침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정말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오토식 먹게 되면 파워테일이 3,000원대로 떨어지는데 이 3,000원에 이것을 천년 추출한 것을 먹는다 생각하면은 정말로 가격이 좀 비싼 것이 아니라 너무 싸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3,000원주 사먹을 게 없어요. 커피도 못 사 먹고 김밥도 못 사 먹고. 그러니까 정말 이 3,000원에 이 모든 영양소를 챙긴다는 것은 정말로 가격이 정말 저렴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는 해독 주스라고 하죠.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먹는 건데 8종의 무기질과 비타민과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미네랄은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해독해주고 또 독소를 배출해줘요. 카드뮴, 납 이런 것들을 배출시켜주고요. 그냥 이것은 정말 저희가 조합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유르베다 제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적으로는 아유르베다 제조법은 너무나도 유명해요. 인도 건데요. 인도에서 4,0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체의학인데 이 제조법으로 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것이고 동의보감이 사실 이것도 대체의학도 400년 됐거든요. 근데 아유르베다는 진짜 4,000년이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명한 대체의학 조제법이고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셀레늄, 크롬, 구리, 망간, 비타민 D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알약으로 정말 사 먹다 보면요 정말로 몇만 원 돼요.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포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독일 PM, NTC 기술로 들어가 있고 아유르베다 제조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얼마냐? 1,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1,000원의 이 한 포로 이 많은 영양소를 챙긴다는 것은 정말 이 독일 PM이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액티바이즈인데요. 액티바이즈는 저희가 혈관 청소부라고도 하죠. 액티바이즈 먹게 되면은 이제 체내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고요, 체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복합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복합체로 들어있고 강한 추출물, 녹차 추출물, 생강 추출물, 가라나 추출물, 그래서 천연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를 생성해줘요. 그러니까 혈관 청소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혈관이 나이를 먹을수록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혈관은 이제 깨끗한데 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 혈관이 막히는데 사실 이 혈관을 풀어줘야 사실 이게 저희가 질환이 안 생기는 건데 지금 이 몸속의 모세 혈관도 보면 20대는 정말 이렇게 깨끗하지만 60대부터는 이 혈관이 좀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쌓이고 이 염증으로 인한 또 2차 질병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액티바이즈의 특허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보시면은 혈액순환이 상당히 눈에 띄게 촉진되는 게 보이고요, 경구 섭취 약 10분 내에 시작되고 이제 머리를 포함한 신체 여러 부분을 이제 열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 피부 특정 부위에 저희가 이제 NTC 기술로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빨간 글씨 보시면 산소 운반 능력이 우수해서 세포 장벽을 탁월하게 초과시킨다. 그리고 세포 자체에 산소를 추가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포화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정말 질병이 많은 것들에서 방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소가 없으면 질병이 자꾸 이제 위협을 받는데 이 산소를 높여준다는 것은 정말로 높은 기술력이 있는 거고요. 이 독일 PM은 이제 일반인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허원 선수도 먹고 있고요. 조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하죠. 백신을 안 맞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어떤 것이 유해하게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백신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도 안 맞은 게 조코비치예요. 근데 조코비치가 이제 1년간 후원받는 금액이 1,000억이라고 해요. 근데 백신을 안 맞으면 그때 테니스 대회 못 나가거든요. 못 나가면 이제 그 1,000억의 후원이 끊길 위기가 있었는데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에요. 조코비치는. 근데 그 조코비치가 독일 PM을 너무나도 애용하고 있고 그냥 경기 중간중간에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코비치도 먹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연예인들 그냥 알아서 그냥 저희가 연예인들이 협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 몇 명한테만 협찬을 하는데 연예인들은 진짜 내돈내산으로 챙겨 먹고 있고요. 이제는 하다 못해서 이제 신세의 정봉지 회장까지 먹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사실은 독일 PM 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마트에 너무나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건강식품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기 자산권을 먹어야 되는데 굳이 리스토레이트의 1,000원짜리를 왜 먹냐라는 거죠. 돈 준씨가 있으시만 분이 이 1,000원짜리 영양제를 먹는다는 건 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품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 독일 PM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트워크 마케팅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예요. 제품의 유통 마진과 광고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유통 채널, 그러니까 뭐 이만큼 플러스 유통 이런 채널을 거치지 않고 광고도 하지 않고 그냥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전달하면은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이 유통의 변화를 좀 아셔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을 아실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유통이 어땠나요? 이제 광고도 이제 제조를 하면 제품을 만들면 TV 광고를 하고 그걸 도매업체, 소매업체 이렇게 수단계 거치다 보면은 도매업체한테 이제 어느 정도 유통 마진을 떼가지 소매업체한테 유통 마진을 떼가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이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가격이 1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유통 마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단계 상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제 소비자가 바로 이제 이마트나 쿠팡이나 이제 홈쇼핑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 유통 마진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 대기업들이 유통 마진을 다 가져갔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대기업 유통 마진을 가져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는 가격은 아직까지 좀 비싼 가격이었던 거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원가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뭐 이마트나 쿠팡에 들어가는 건 천연 비타민이 아니라 합성 비타민이잖아요. 합성 비타민의 원가는 너무나도 사실 싸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천연 비타민 말 그대로 이 59가지의 야채 발효 추출한 이 원료는 얼마나 사실 비쌀까요? 이 원가 자체가 다른데 이 비싼 원가를 광고하지 않아요. TV 광고하지 않고 그냥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했을 때 바로 직거래 방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9만원보다 7만원대로 더 저렴해지고, 그러니까 고품질의 원가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저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사실 와닿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유통의 변화를. 근데 현실은 이래요. 대형마트 평균 마진율이 보통 건강식품, 이제 저 비타민의 마트에 팔잖아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된다고 해요. 마진율이. 이건 뭐냐? 비타민 회사는 3,000원짜리를 이제 홈플러스 납품을 했는데 홈플러스는 그걸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홈플러스는 7,000원을 챙겨가는 거고 이제 사업자 3,000원에 납품했는데 홈플러스가 마진율 70% 가져가는 거죠. 소비자 10,000원에 사는 거고.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마진율 70%를 가져가는 상황인 거고 네트워크 회사는 사실 마진율이 결국 35%인 거예요. 왜냐하면 방파법 때문에 후원수당이 35% 제한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는 더 많이 줄 수도 없어요. 후원수당은 무조건 35% 아래로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비자가 직접 광고를 했을 때 PM에 받는 커미션이 35%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이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사실 여기 70%는 이 기사 내용인데요. 70%는 만약에 이게 좀 너무 높게 잡았다 치면 보수로 잡아도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000원을 납품을 했는데 결국 소비자는 10,000원에 사는 거고 홈플러스는 5,000원을 챙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너무나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니까 이것을 소비자에게 하나하는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저희 한 번 더 이제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권리소득을 다 이제 가져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유튜브나 이제 경제 TV 같은 데 많이 보시면은 노동소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권리소득을 가져가야 한다. 왜냐면 노동소득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되면 권리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인데 빨간색은 적자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더 많은 시기에 노동으로 돈 버는 것보다 소비하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쓰는 돈이 더 많은 시기인데 27세까지는 적자라는 거예요. 27살까지 적자인데 27살부터 일을 하니까 소비하는 금액보다 노동으로 이제 월급이 더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흑자인 거예요. 그래서 43살까지는 흑자의 정점을 찍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41살부터는 점점
이 소비 금액은 커지는데 노동소득에 대한 것은 줄어들면서 점점 흑자폭은 줄어들면서 68세, 61세부터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이제 나가는 많은 거죠. 노동소득보다는 이제는 내가 소비하는 금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61세부터는 내가 노동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아닌 권리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요, 24년 1월 기준으로 여자는 90세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세인데요. 앞으로의 20년 후에는요, 120세가 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점점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61세부터 적자인데,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 40년을 이 노동소득이 아닌 다른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40년을 정말 좀 여유롭게 보내려면, 내가 남 손을 빌리지 않으려면 연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 다른 권리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소득은 이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패시브 인컴이 어떤 게 있냐면 음원소득이고요, 저작권, 뭐 벚꽃 엔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뭐 인세소득, 금리소득, 그러니까 통장에 돈 넣어놓고 이제 금리소득도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지 않아도, 판매하지 않아도 이미 짜여진 네트망에서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도 정말로 그냥 이 부동산이나 인세소득처럼 패시브 인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권리소득 했을 때 제일 대표적인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PM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만든 유통망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내 커미션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네트가 짜여져 있으면 정말 은퇴를 해도 계속 커미션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권리소득인데 이게 문제가 좀 하나가 있어요.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보통 30억 정도가 넘어가는 건물 보면은 이제 한 임대료가 한 월 1,000이 안 돼요. 진짜 한 8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억 넘는 건물이 40억이 돼야 이제 월 1,000 정도가 나오는 임대료가, 사실 30억 넘어가는 건물, 그러니까 월 1,000이 안 되는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도 내가 본인이 죽고 나서 상속할 때는 50%일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80억짜리 건물이 있어서 이 50억짜리라면은 거의 한 10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은 상속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받은 사람이 10억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받은 아들이 10억 현금이 있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상속 과정에서 건물들이 많이 매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속하지 못하는 거죠. 이 상속세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뭐 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면요, 상속세 내고 뭐 대출 이자 내다 보면요, 진짜 건물이 그냥 아예 절반 값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속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상속, 어머니가 딸한테, 딸이 손녀한테까지 정말 1대 1대 3대 4대까지 무한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정말로 이거는 좀 메리트 있는 권리소득인 거고, 그 30억이 넘어가는 건물도 사실은 임대료가 월 1,000이 안 되잖아요. 40억이 돼야 월 1,000을 받는데 임대료를, PM 같은 경우는 PT 지급만 돼도 40억짜리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40억짜리 건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내 자녀한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독일 PM은 정말로 메리트 있는 사업인 거고, PM은 뭐 검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2022년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에 대한 매출액인데요, 지금 한국 아메이를 꺾고 1위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수입액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6위 GSK 보시면, GSK 정말 세계 영향됐던 세계인 브랜드 센트럼이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금액은 2,500만 달러인데 그거에 거의 한 6배 정도가 PM이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M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정말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요. 근데 영양제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2019년에 4조였던 시장이 지금 2022년부터 6조 시장이 돌파했거든요. 근데 지금 영양제 가구나 평균 금액도 19년도에는 월 31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월 36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뭐예요? 지금 36만 원. 오토시 2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오토시 2명 정도가 이 가정이 이제 필요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금액은 늘어난다는 거죠. 이걸 평균 금액은. 근데 건기식협회에서 이제 건강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이제 6조를 넘어서 2030년에는 25조까지 돌파한다고 해요. 다들 이제 왜냐면 이제 어쨌든 노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건기식에 대한 니즈가 너무나도 늘어났기 때문에 25조까지 늘어나는데, 이 남은 이 파이가 사실은 당연히 아까 그 건기식 식품 수입의 1위였던 독일 피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지금 이것은 공정위 자료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출한 이제 뉴스 기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매출액인 거예요. 21년도 매출액과 22년도 매출액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성장한 회사는 몇 개 안 되고, 특히 지금 PM 같은 경우에는 거의 49% 성장했고요. 4위 회사 같은 경우는 15% 떨어졌고, 1위, 2위 회사는 1%밖에 성장 안 한 거, 거의 현상 유지인 거고, 나머지 사실 6위, 7위부터는 사실 거의 다 그냥 현상 유지,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PM만 유독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실 때 성장액은 중요한데, PM만 성장하는 건 성장하는 회사에서 영업하는 게 훨씬 쉽긴 해요. 왜냐면 정말로 이제 그냥 일반 제조업에 있어봐도 아시겠지만, 제조업에서도 성장하는 회사는 그냥 매대만 놔둬도 팔리는데, 이미 1인 제품은 사실은 그렇게 꾸준히 팔리지만 또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성 있는 제품은 이 PM이라는 거. 지금 이것도 공정위 자료인데요. 등록 판매원과 회원수당 수령 판매원의 현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뭐냐면, 이 등록에 있는 숫자는 지금 이 PM을 따진 팀파트너 회원수,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 수인 거고요. 수령 인원은 뭐냐면 그 후원수당 있잖아요. 후원수당을 100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위 회사는 좀 이제 등록된 회원수에 비례했을 때 수령받는 회사 그 회원들이 많아요. 42%까지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사업자가 많다라는 거죠. 소비자는 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원수당 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2위하고 3위 보시면 이제 좀 후원수당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매니아들이 엄청 많이 있는 회사인 거고, 그러니까 국민 영양제처럼 약간 소비자들이 되게 소비자 분단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2위, 3위 업체인 거고요. 4위나 5위 회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33%, 58%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사업자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사업자들 매출액이 거의 대다수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많으면 좋은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많아야 사실은 이게 내 소비자 분단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전파하기가 더 쉽고, 진짜 약간 좀 컨셉이 다른 거죠, 사실. 사업자들이 많은 회사와 소비자들이 많은 회사들이 컨셉이 다른데, 지금 보셔야 될 게 또 뭐냐면, 지금 이 회원수도 사실은요, 증감된 거라 보셔야 돼요. 회원수도 1위, 2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원수들이 많이 이탈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수가 많이 빠진 거죠. 등록된 회원수 줄어든 건데, PM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2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20만 명의 이제 소비자 사업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위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만 7천 명이 이제 내려갔고, 나머지 회사들 말고 현상 유지하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는 왜 PM만 유독 왜 이렇게 소비자들 늘어날까요? 제품력과 보상 구조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20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1년 만에.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소비자 사업자가 300만 명 있잖아요. 근데 이 300만 명은 사실은 다 이미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폰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신규 증감하는 이 20만 명, 이 사람들은 사실 이때 스폰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22년도에 시작한 사람들은 20만 명의 이 증가한 사람들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인원들이 많았을 때 내 파일을 가져가는 건데, 오늘 가입한 사람들은 오늘부터 가입자들을 받는 거잖아요. 전에 가입한 사람은 내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는 회사에 영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면 먹을 파이가 많은 곳에서 영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하는 회사에서 영업하는 게 훨씬 좋고, 근데 보시다시피 사실은 이 PM은 이제 그 비율 자체가 사업자들 수령 비율이 거의 10%대잖아요.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소비자 사업자를 300만 명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PM은 아직 60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정말 보수적으로 잡고서 300만까지 갈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고 200만까지 간다는 거죠. PM은. 그럼 아직까지 140만 명의 신규 소비자 사업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140만의 소비자가 내 파이가 될 수 있까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감하는 회사에서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사업하기 유리하고 이런 회사에서 사업하는 게 맞다. 또 보상 구조가 좋아야 되는데 보상 구조는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다현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PM은 정말 성장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PM에서 사업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 PM에서 정말 건강도 찾으시고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